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내복사근과 복행근을 수축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행근 수축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복행근을 주로 초점에 맞춰서 수축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복행근만 단독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복행근이 이렇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될때 내복사근도 같이 벌크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코어 근육에 대한 심부 코어에 대한 작동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큐잉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 들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복행근과 내복사근의 수축을 잘 유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팁은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 왼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처음에 다리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내복사근과 복행근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그리고 낮은 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강도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다리를 내가 얼만큼 들어 올릴 거냐 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낮은 강도로 한다는 건 결국 다리를 너무 높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잘 적용이 되어야 되고, 다리 들기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복행근과 내복사근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제대로 된 내복사근과 복행근의 수축 느낌, 그 질감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세 번 환자분에게 시켰다고 해서 내복사근과 복행근의 느낌이 이게 진짜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벽함을 기하시고자 싶다면 여러 번 반복하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복사근과 복행근의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행근이 수축하면서 내복사근이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들기 방법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어떤 꼬리 말기 방법, 또 관략근을 수축해서 유도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복사근과 복행근의 수축보다는 겉해층에 있는 정말 외복사근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특히 이런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의 유형 중에는 가슴 답답함과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라테랄 라페라고 하는, 지금 치료사가 쿼드라투스 룸버룸 영역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고 있죠. 여기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1분 정도 압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다가 손을 또 띄고, 자, 같은 방법으로 한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다리 들기 방법이나 꼬리 말기 방법 등을 사용해 보시면 훨씬 내복사근과 복행근이 잘 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복사근과 그 다음에 여기 근막으로 이어져 있는, 자, 후방의 그 룸바 파샤, 그리고 중간에 룸바 파샤, 그리고 앞부분의 룸바 파샤, 이렇게 파샤가 3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지금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과 그 다음에 미들 룸바 파샤 사이에는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복사근이 수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들 룸바 파샤와 내복사근 사이에 있는 근막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장기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유착 비슷한 현상, 그러니까 완벽히 달라붙는 어떤 그런 유착은 아니지만 어떤 근막의 움직임과 관련된
어떤 점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때 먹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테랄 라페 쪽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풀어주시면 우리가 내복사근과 복행근 수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선생님, 근막이 그렇게 점성이 뭐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한번 영상을 보세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여기 하얀색 띠가 지금 다 근막이거든요. 근막층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막도 위치가 이동이 되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위치 이동에 대한 점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유착 상태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다리 들기 기법이나 다리 들기 방법이나 혹은 꼬리 말기 방법이나 혹은 관략근을 수축하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을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내복사근과 복행근의 수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초음파로 확인해 보면서 이런 다양한 큐잉 방법을 적용을 해도 잘 먹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운동을 계속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조금 근육의 이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대표적인 라테랄 라페 쪽을 집중적으로 좀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내복사근과 복행근이 좀 더 자유롭게 노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선생님들께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점 정리를 해드렸지만 정말 이건 어디 강의에서도 정말 들으실 수가 없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팁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또 선생님들 어떤 코어 근육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데 뭐 예를 들면 골반적인 오래된 엉덩이 통증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호흡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적용하실 때 한번 제가 이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영상에 마무리하면서 하나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점은 지금 이렇게 다리 들기를 통해서 큐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 다리를 들 때는 복행근과 내복사근이 잘 먹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들 때는 이게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상황도 있죠. 오른쪽 다리를 들었을 때는 잘 먹는데 왼쪽 다리를 들었을 때는 잘 안 먹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라테랄 라페의 어떤 과긴장성뿐만 아니라 일리아쿠스, 그러니까 일리오소아스에 대한 약화, 내복사근과 복행근이 수축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복압이 증가하면서 배가 더 빵빵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리오소아스가 거의 정상으로 기능을 하면서 다리가 올라와지면 배가 빵빵한 느낌이 아니에요. 배가 빵빵한 느낌이 아니고 하부 늑골 쪽, 여기 하부 늑골 쪽도 말랑말랑합니다. 이 부분도. 대신 여기 밑에 부분에서만 아주 미세한 팽팽함, 미세한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긴장감만 생겨요. 이게 내복사근하고 복행근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테랄 라페 쪽의 과긴장성도 내복사근과 복행근 수축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의 일리아쿠스 액티베이션을 할 때 이에 대한 불균형도 좌우 차이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환자분들 치료하실 때 우리가 코어, 내복사근, 복행근, 수축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 잘 중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